자, 이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조건능률의 아주 일부분이 있잖아. 근데 그거는 그냥 다음 시간에 모아서 하고 오늘은 그냥 확률에 대한 문제 풀이만 해서 진행을 할게요. 근데 이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확률 구하는 이 부분이 어렵지가 않아.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니한테 전달해 주신 건 뭐냐면 우리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하는 게 맞어. 근데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있거든.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약간의 직관을 발휘하여 확률을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전달을 좀 해줄 테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길 바래요. 알겠죠? 맞은 문제도 잘 봐야 돼. 자, 첫 번째 3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난이도는 상당히 쉬운 편인데 이런 거는 사실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할 필요가 없어. 내가 분명히 수학적 확률, 얘들아 집중해 주시고, 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하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냥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 중에 굳이 경우의 수를 다 구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확률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한번 잠깐 보시면 일단 서로 다른 수술집 2번 시집이 3번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 소설책이 하나 여기 출석본에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출석본을 바로 놔주시는데 자, 그래서는 먼저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라 하든 네, 있습니다. 서로 같은이라 하든 상관없이 일단 우리는 더 다른 거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설책 1번, 소설책 2번 시집 1번, 시집 2번, 시집 3번이라 해서 일단 이렇게 번호를 매긴 다음에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들어? 근데 내가 일단 전체 경우수가 5팩이겠지? 근데 네가 원하는 건 일단 양 옆에 시집이 오고 싶으니까 왼쪽 끝에 오는 시집을 결정하는 게 3가지, 오른쪽 끝에 오는 시집을 결정하는 게 2가지, 그럼 나머지 3개는 나열하면 되니까 오토팩토리얼. 이게 이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양쪽 옆에 있는 게 시집인 게 궁금한 거지 그 가운데 있는 상황은 전혀 궁금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어. 필요해서 물어볼게요. 하나 대답해봐. 왼쪽 끝에 시집이 올 확률 얼마나? 그냥 왼쪽 끝에. 내가 왼쪽 끝에 아무리 저기 나이가 있는 거야. 첫 번째 시집을 내가 눌러보니까 그럼 랜덤하게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시집이 들어갈 확률은 몇 분이면? 5분의 3이야. 그럼 이제 오른쪽 끝이 궁금한 거야. 소연아, 몇 분의 몇의 확률로 여기 시집이 들어갈까요? 자, 우리가 4분의 2겠죠, 4분의 2. 4개 중에 2개 남았으니까 곱하면 끝.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이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 확률의 곱셈 정리를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러 가지 확률의 곱으로서 그냥 해결해 버리는 것도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니까 이런 걸 몇 개 좀 보여줄게. 알겠지? 계산하시면 되고. 자, 349번 문제 볼게요. 자, 5개의 숫자 1, 2, 3, 4, 5를 모두 사용해서 5자리 숫자를 만드는데 이 자연수가 짝수일 확률을 구해라. 그럼 전체 경우수. 선생님, 1, 2, 3, 4, 5를 나열하는 전체 경우수가 몇 가지? 5팩토리얼. 근데 짝수가 된다니까 마지막에 2수는 4거든. 경우 2가지. 그 나머지 4개를 나열해주면 되니까 4팩토리얼. 이게 이제 경우수의 경우수를 이용한 거거든. 서진아, 직관적으로 보자. 건아, 적는 것보다 일단 듣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 만의 자리, 천의 자리, 백의 자리, 10의 자리 안 궁금하고 내가 궁금한 1의 자리만 궁금한 거야. 이제. 짝수가 되고 싶대. 확률 얼마? 5분의 2. 5개 중에 짝수가 2개니까 5분의 2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중에서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조건들은 굳이 생각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좀 알아달라는 뭐 그런 의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3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세요. 다 구할게. 자,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서 3명이 소파에 앉히려고 한다. 자, 3인용 소파에 5명 중에 3명을 뽑아 나열하는 방법은 소파의 왼쪽에 앉는 방법을 결정하는 방법이 5가지. 소파의 중간에 앉는 방법을 결정하는 방법이 4가지. 소파의 오른쪽에 앉는 애를 결정하는 방법이 3가지야. 5명 중에 3명을 앉혀 소파에 앉히는 방법.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A가 가운데 앉을 확률이거든. 그럼 A가 가운데 앉으면 이제 A를 제외한 나머지 4명 중에 왼쪽에 앉히는 애를 결정하는 방법이 4가지, 오른쪽에 앉는 결정하는 방법이 3가지. 이게 이제 경우수인데 또 마찬가지로 직관적으로 소파가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5명이지. A, B, C, D 누구나 공평하게. 근데 A가 앉을 확률 얼마? 5분의 1.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주면 물론 니네는 확통을 선택할 친구는 아니지만 내신을 위해서 사실 여기 확통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실수도 줄일 수 있고 근데 사실은 어떤 문제에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은 유형을 분류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거 돼, 이건 이거 안 돼가 아니라 그냥 보면 당연하게 느껴질 때쯤 되면 좋은 거고 근데 내신 볼 때까지 그게 완성이 안 된다. 그냥 경우수로 계산해 주는 게 낫겠다. 3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42번은 키가 서로 다른 4사람을 일렬로 세우는데
앞에서 세 번째 서 있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을 구해라. 뭔가 좀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어려운 건 아니고. 갈게요. 자, 가는 갈수록 1번, 2번, 3번, 4번 가는 갈수록 이제 키가 큰 거야. 4번이 제일 크고 1번이 제일 작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자. 그래서 내가 나열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직관인 거 없어요. 자, 일단 4명을 1로 나누는 경우수는 전체 4팩토리얼인데 자, 중요한 건 요 자리에 앉는 친구 양 옆에 얘보다 키가 커야 돼. 그러니까 여기 4번이 온다거나 3번이 올 수는 없는 거야. 그지? 4번이 오면 4번보다 큰 사람이 없고 3번이면 3번보다 큰 사람 2명이 없기 때문에 1번 아니면 2번이 오겠지? 1번이 온다. 그럼 나머지 3명 자유롭게 나열하면 되니까 3팩토리얼. 근데 만약에 여기 2번이 온다 라고 하면 1번이 무조건 이루어야 돼. 1번. 그럼 3, 4가 위치 바꾸는 거 두 가지만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342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 344번. 자, 물어볼게. 건아. 직관으로 한번 경우에서 따지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 다 같이 연습해보는 거예요. 부모님을 포함하여 5명의 가족이 원탁에 들었는데 부모님이 이웃하게 앉는 확률 얼마일 것 같아요? 아버지가 먼저 앉았다 생각하자. 5개 자리가 있었는데 아빠가 먼저 앉은 거였다. 아빠가 1의 확률로 아버지가 앉은 거죠. 1의 확률로. 자, 엄마랑 아빠랑 이웃 확률 몇 분이면? 편하게 치러도 돼. 연습하는 거니까. 몇 분의 몇인 것 같아? 2분의 1, 맞아 4분의 1. 엄마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총 4개인데 그 중에 아빠랑 이웃한 자리가 2개니까 그래서 원탁에 부모님이 앉을 확률은 4분의 2다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야. 경우식으로 따지면 야 5명이 사네? 그럼 4팩분의 아빠가 앉으면 엄마가 앉을 수 있는 게 누군데 나머지는 그냥 직선의 상태 이렇게 했겠지만 그냥 4분의 2. 그냥 4분의 2인데 왜 4분의 2냐? 그냥 4분의 2죠. 345번 양이죠. 자, 오른쪽 그림까지 6분간은 원판에 검은색과 흰색을 포함한 총 6가지 색깔을 칠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원하는 건 검은색의 맞은편에 흰색을 칠하고 있는 궁금하네. 몇 분이면? 괜찮아, 칠해도 된다니까? 손해면. 자, 몇 분에 몇일 것 같아? 5분의 1 정답, 5분의 정답. 1의 확률로 검은 걸 치는. 그죠? 흰 게 올 수 있는 게 5분치인데 문제가 원하는 게 흰 게 검은 것에 마주보는 것에 칠하는 거니까 5분의 1. 끝. 잘했어. 그죠? 이게 멍청하진 않다니까, 니가. 그렇다고 막 똑똑한 건 아니지만 물자가 아니고 345 문제 볼게요. 자, 4명의 학생이 5개의 메뉴 중에 임의로 한 개를 고르는데 4명이 서로 다른 메뉴를 고를 확률을 구하셨는데 그럼 이것도 원래는 1번 학생이 메뉴를 결정하는 방법 2번 학생이 메뉴를 결정하는 방법 3번 학생이 메뉴를 결정하는 방법 4번 학생이 메뉴를 결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 5가지. 근데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이 서로 다 다른 메뉴를 골라야 되는 거니까 1번이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 2번이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 3번이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 4번이 메뉴를 선택하는 거 그러고 보면 되겠지? 근데 이것도 확률의 곱셈 능력 사실 똑같지만 나봐 메뉴가 5개야 니네처럼 지금 사람이 4명이고 1번 학생은 1의 확률로 아무 메뉴를 고를 거야 5개 메뉴 중에 고른 거야 그럼 두 번째 학생은 이제 5분의 4의 확률로 두 번째 다른 메뉴를 고르겠지 그지? 희주가 선택한 그걸 뺀 다 다른 메뉴를 선택해야 되니까 네가 메뉴를 선택하는 확률은 5분의 4겠지? 그러니까 숙제를 좀 해와 이해시키기 힘드니까 그럼 서진이 이제 서진이 차례인데 그럼 5개 중에 이제 니네 2개 선택한 것때는 5분의 3을 선택하겠고 그 다음에 건이 마지막에 5분의 2를 선택했고 같은 얘기지만 이런 식의 이제 접근과 이해 방법도 알아두면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니네는 기출문제집을 사지는 않고 내가 이제 일부 편집해서 쓸 거야. 내신 대비용으로 그 문제집도 다 살 수 없잖아. 막 이만한 막 기출문제 산게도 그렇고 학교 내신 문제 중에 기출문제 중에 이제 몇 가지와 학교 시험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내신 준비를 할 건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수분의 경우수가 나오서 푸는 여러 가지 확률 문제 중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답을 그냥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야. 연습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한 반반 되는 것 같아. 니네는 되는 반에 좀 속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할게. 자, 350번. 자,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2명이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그래서 내가 좀 당부하는 건데 너무 또 직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지? 되는 유형과 안 되는 유형을 니네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왜 내가 한 게 다를까? 왜 내가 한 건 안 되지?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게 많은 도움이 돼. 자,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2명이 이긴다. 자, 그럼 일단 3명이 가위바위보 하면 묵집바니까 3의 3승까지. 근데 이제 3명 중에 2명의 승자를 골라야 되는데 우리 셋이 가위바위보 했을 때 얘랑 나랑 이기는 거랑 나랑 너랑 이기는 건 똑같으니까 조합으로 3명 중에 승자 2명을 뽑고 우리 둘이 승자, 넌 패자. 그럼 우리들이 가위를 이길 수 있고 보재기를 이길 수 있고 주먹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 그 가위에서 몇 가지? 3가지. 누가 이길 것이냐? 무엇으로 이길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사람을 확 늘려. 6명. 자, 6명이 가위바위보 했습니다. 36제곱. 근데 3명이 이기고 싶대. 3명이. 6명 중에 3명의 승자가 나온다.
그 6명 중에 뽑을 사람 3명 뽑고, 오케이? 그럼 걔들이 무엇으로 이길 것이냐. 딱 해주면, 자, 상수가 아무리 많아진다 하더라도, 자, 승자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쉽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무승부가 나오는 확률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승부. 자, 3명이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무승부가 나요. 승자가 결정이 안 되는 방법은 다 같은 걸 내거나 묵직발을 3명이서 나눠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게 겹치는 거니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3의 3승갑인데 두 가지야. 모두 다 같은 걸 내거나 우리 셋 다 주먹을 내고 도재기를 내고 가위를 내는 세 가지 네, 모두 다른 걸 낸다? 그럼 세 가지 원소에 1대1 대응시키는 거니까 얘는 3팩터리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얘는 묵집밥 이렇게 세 가지 원소를 나가는 방법 1대1 대응시키는 거 3팩토리얼 이게 이제 3명이 가위바위보 때 비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4명이 되면서부터 약간 좀 이제 고민이 돼. 봐봐 4명이 되잖아? 그럼 부모는 당연히 3의 4승가지겠지? 모두 다 같은 걸 내는 거는 세 가지일 거야 그지? 이제 건이가 이제 포함이 된 거야 4명이 된 거야 우리 4명이 다 주먹 내고 도재기 내고 가위 내는 거 해야겠지? 플러스 근데 이제 서로 다른 걸 다 놨어 우리 묵집바가 다 난 거지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 생각해봐요 4명이야 근데 우리는 그 묵집바를 다 내야 돼 그럼 제일 먼저 묵든지 빤지 찐지 모르겠지만 어떤 거 하나는 2명이 내야겠지 그거를 결정하는 방법이 일단 세 가지 들어가겠지 무엇을 2번 낼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 묵 2번 찌 1번 자 빠 1번 내라 라고 이렇게 매뉴얼이 된 거야 그 우리 4명 중에서 묵 낼 사람 4명 중에 2명을 뽑아야 돼 우리들이 묵 내기를 한 거야 그럼 얘는 찌빠를 바꿔야 되니까 곱하기 2거야 그러니까 5명, 6명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무슨 부대의 확률이 많이 어려지겠지? 잘 나오진 않은 것 같아 3, 4명 정도만 그렇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정리해주시고 자 무승부가 될 확률 많이 물어보니까 같이 정리해볼까 자 우리 오늘 배울 내용도 되게 많고 자 아까 누구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수까지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정채윤 문제 보세요 자 정리하고 352번 문제를 한번 보는 거야 저희가 6개의 숫자 1, 2, 3, 3, 3을 일렬로 나눴는데 3으로 끝날 확률이 궁금하대 몇 분의 몇? 안 되겠는데? 몇 분에는? 자 마지막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이 다 다른 거로 놓고 보면 이제 이 각각의 6개 숫자는 같은 빈도로 1의 숫자에 등장을 하게 되고 3으로 끝나는 건 전체 6개 중에 3개니까 6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경우에 쓰고 자시고 뭐 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 꽤 많다는 얘기죠 이해하겠냐? 자 36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끝나가네요 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가 1인 정육 매체에서 2m 서로 다른 족곡점을 선택을 하는데 떨어진 거리가 루트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점 2개를 선택해서 만들어지는 선분은 그 길이가 세 종류인데 길이가 1이거나 길이가 루트 2거나 아니면 길이가 루트 3이거나 셋 중에 하나야. 2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럼 이제 확률을 구하라. 그럼 일단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8개 점 중에 2개 점을 선택하는 게 분모가 됐으니까 8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떨어진 거리가 1일 수도 있고 떨어진 거리가 루트 2일 수도 있고 떨어진 거리가 루트 3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런 경우 수들이 각각 몇 개가 되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루트 3이 되는 경우는 따지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해. 저는 빨간색 케이스는 몇 가지가 케이스가 없거든요. 이 빨간색 케이스. 이게 몇 가지? 몇 가지? 4가지? 오, 어떻게 4가지라고 생각했어? 4가지 맞아, 일단 4가지 맞아. 그럼, 하여튼 뭐, 왜 4가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6건으로 보통 하는 게 편해? 6건으로 하는 게? 왜 4가지라 했을까? 어이씨, 궁금한데? 아무튼, 4가지인 것 같아? 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 얘가 기준이 되는 거, 얘가 기준이 되는 거, 얘가 기준이 되는 거, 이렇게 4가지라고 보는 것도 좋고. 근데 일단 뭐, 1은 어떻게 되겠니? 전체 8, 7에서 16을 반으로는 28개. 근데 점하고 점 사이 떨어진 거는 1이라는 건 바로 선분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모서리 개수 몇 개? 12개. 자,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가 루트가 되는 건 하나의 면이 필요하고 면이 결정이 되면 이제 뭐가 결정이 된다? 대각선이 2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 결정하는 거 6개, 모서리 결정하는 2개, 그럼 이것도 24개. 그래서 나머지 4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뭐 보편적인 방법이 돼.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점 2개를 선택하는데 마치
원순열처럼잖아. 어차피 한 점은 선택을 해야 돼.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점을 선택했다 치면 나머지 한 점을 선택하는 방법이 7가지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근데 떨어진 거리가 1이 된다는 건 바로 요 점이나 요 점이나 요 점을 선택해야 되니까 3가지. 한 점을 고정을 한 거야. 자, 대각선 길이 되려면 이 길이거나 이 길이고, 이 점이거나 이 점이나 이 점을 선택해야 거리가 되니까 이것도 3가지, 요거 1가지. 이런 식으로 한 점을 고정하고 나머지 점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바로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천이고. 아이고, 361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한번 다양한 접근 방법과 고민을 좀 해보자. 아이고, 좀 잘 안 힘들어. 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같은 간격으로 놓인 6개의 점이 있었는데, 이 중에 3개를 선택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몇 개 중에? 6개 중에 3개를 선택을 하는데,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면 일단 지름이 필요해, 지름. 지름 하나가 존재해야 지름의 원조각이 90도라는 형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지름이 필요합니다. 지름 몇 개? 3개. 그래서 지름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 뭐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자, 나머지 한 꼭지점을 선택해야 되거든. 이거 될지 이거 될지 모르니까 그럼 지름 한 개당 나머지 꼭지점 선택한 방법이 4가지가 있으니까 자, 곱하기 4가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점이 많아도 똑같겠죠? 근데 여기서도 문제는 뭐냐? 만약에 문제가 예각이냐 둔각이냐를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져. 예각삼각형이냐 둔각삼각형이냐. 그리고 점이 홀수개냐 짝수개냐에 따라 또 풀이 방법이 달라져. 직각, 둔각, 예각 같은 경우는 편하게 예를 들어 10개량 뭐 나중에 나오면 그때 좀 더 하겠지만 간단하게 맥락 잡아주면 만약에 점이 짝수개야 10개야 둘, 셋, 넷 등간격으로 이렇게 총 몇 개? 10개 점이 있는 상황에서 3점을 선택해서 만드는 삼각형이 둔각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름을 기준으로 한 점을 선택하지. 그럼 이쪽에서만 나머지 2개 점을 선택을 해야 돼. 여기 점 하나랑 얘랑 선택하든지 이래야지만 둔각삼각형 만들어. 둔각삼각형 만들어진다. 지름에 대한 원리에서 잘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몰아서 선택해야 돼. 이래서 이제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예각삼각형. 예각은 좀 더 빡세기 때문에 예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6건으로 하는 게 보통이고. 근데 점이 만약에 짝수개다, 홀수개다. 그럼 또 이게 좀 달라져.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차차분들 나오지만 일단 직각삼각형은 지름 필요하고 예각이든 둔각이든 하여튼 지름을 기준으로 같은 쪽의 점을 선택하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2점 선택했어. 이건 둔각이거든. 지름에 대한 원조각이 90도인데 얘는 지름보다 원조각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지만이 직각이 되게 된다. 둔각이 되게 된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 하나 고정시켜놓고 나머지 점 중에 2점을 뽑는 방법으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 나중에 또 나오면 좀 해봅니다. 자, 372번. 그리고 지난번에 진도 나갔던 거 뒤에 이어서 나가야 되는 혹시 프린트 다 있지? 진도 프린트? 지난주에 나갔었던 진도 프린트. 거기 있냐? 이 진도 없어. 회장 있니? MOM. 있는 것 같아. 그 합본이야. 지난번에 나눠준 게 그게 다 있는 거라. 거기 없고? 그래. 알았다, 임마. 자, 375번 정도 보겠습니다. 보세요. 일단 1교시 끝나기 전에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좀 이따가 좀 진도 좀 뽑아볼게. 야,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에 대해서 교집합의 최대와 교집합의 최소를 구해라. 이건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했던 집합의 문제로 또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확률 다이어그램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A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통분을 하면 너는 15분의 10이고 넌 15분의 얼마냐면 6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둘이 겹치는 이 부분이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느냐 뭐 이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아시겠지만 이것이 최대가 되려면 이 집합이 저 집합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야 돼.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을 포함하는 자 A라고 하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을 완벽하게 포함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바로 교집합이 된다. 최대가 되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겹치는 최대가 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바로 A하고 B의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상황이며 A하고 B에 대한 합집합은 최소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한 집합이 한 집합으로 쏙 들어가는 경우. 합집합은 최소, 교집합은 최대. 당연한 거지. 합집합의 확률하고 교집합의 확률을 하게 돼. 그럼 최소가 되는 건 되느냐? 자 보세요. 디게 한번 해. 야 숙제는 집에서 해체해놔? 얘하고 있는 더하면 얼마? 1 넘지. 그럼 이 둘은 대반 사건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교집합이 없을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15분의 1이라고 하는 교집합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5분의 1을 교집합으로 갖는 자 너랑 나랑 15분의 1을 교집합으로 갖고 여기는 확률이 없는 이런 상황이 바로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이 최소가 되고 A하고 B에 대한 합집합은 최대가 되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두 개 서로 배반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데 보통은 안 되는 걸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방법이 되겠다. 이게 바로 372번의 문제 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마무리 돼가는 것 같아. 자, 이제 두 개, 세 개 남았고. 자, 373번. 자, 1부터 5까지 적혀있는, 여기서 중요한 건 번화야, 번화. 번화! 번화. 프린트 안 갖고, 번화. 또는이라는 뜻이에요. 두 숫자의 합이 10 이상이거나 또는 5의 배수. 그래서 이거는 뭘 하라? 교집합을 제거해라 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야. 그럼 너는 1부터 5까지 적혀있고 나는 1부터 10까지 적혀있으니까 자, 분모의 오는 경우수야 뭐 5 곱하기 7로 간단히 나오겠지. 근데 두 놈의 합이 10 이상이다? 그럼 10이 되고 11이 되고 12가 되는 거. 자, 두 놈의 합이 5에 배수 되는 건 5가 되고 10이 되는 거. 이렇게 10이 되는 게 중복이 되니까 만약에 각각 계산한다면 빼거나 아니면 그냥 애초에 계산할 때 두 놈의 합이 5가 되는 거, 10이 되는 거, 11이 되고 10이 되는 거를 계산해주는 게 방법이 되겠다. 이건 특별히 근데 중복조합으로는 볼 수 없는 게 A 더하기 B가 11이다. 2H 11이 하고 싶지만 상한이 있잖아. A가 될 수 있는 값이 5까지. B가 되는 건 7까지. 그래서 이게 상한 최대값이 존재하는 경우는 중복조합이 아니라 노가다로 5하고 6, 그다음 4하고 7 끝. 그죠? 이게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노가다로 좀 계산해 주셔야 내가 오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할 게 많아. 생각보다. 자, 378번 서울입니다. 직관적으로 할게요. 누구까지는 모르겠지만 서진아? 서울 5개를 나열하는데 5가 맨 앞에 오거나 맨 뒤에 올 확률 얼마? 얼마? 5분의 1. 정답 5분의 1. 맨 앞에 오거나 맨 뒤에 오거나. 자, 오늘 일단 이런 얘기를 좀 들어서 니네가 다음부터 확률 문제를 풀 때 아마 이런 게 가능한 문제들이 눈에 좀 보일 거야. 선생님은 보면 바로 보여. 바로 보이거든? 뭐 좋아한다 그래. 자, 이제 한 번 더 설명하고 진단 나올 거니까 마지막 볼게요. 자, 봅니다. 자, 얼마 전에 선생님이 그 활동하는 카톡방에 어떤 사람이 카톡 문제를 질문을 올렸어. 문제집 문제하고 해설을 올린 다음에 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올린 거야. 어떤 사람이 거기서는 이런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면 빼야 된다고 이제 간루들박이. 그건 아니지 않냐, 뭐 두 개 하지 않냐. 막 사람들이 막 그래. 바빴어. 어젯밤이구나. 어젯밤. 어제 수업 끝나고 집에 가려고 딱 내려왔는데 막 담론으로 하더라고. 퇴근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그냥 다 틀렸어. 그러니까 뭐냐면 애초에 이런 식으로 구하는 확률 문제가 아닌 거야. 왜냐면 우리가 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확률 구할 때 주의할 게 뭐라고 했냐면 분모에 오는 그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동일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하는 걸 수학적 확률이라 하고 거기서 우리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근원 사건. 그 경우에 오는 분모에 오는 그 각각의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동일한 상황에서만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A하고 B하고 아니야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사과랑 배랑 귤이랑 복숭아 합해서 몇 개를 사냐면 4개를 사는데 두 종류의 그 과일이 포함될 수 있는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게 이 문제였던 거야. 그러면 여선생님 사과하고 배하고 귤하고 복숭아하고 합해서 4개니까 4H4분의 그럼 이제 주종이 됐으니까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자. 4C 곱하기 그래서 사과하고 배 하지? 그럼 2개 합해가지고 4개가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럼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그지? 두 종류를 사야 되니까 그럼 이제 뭐 솔직히 노가다로 할 것도 없잖아? 그럼 뭐 예를 들어 1하고 3하고 2하고 2하고 3하고 이러니까 곱하기 3이 되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해놓고 여기서 이제 또 안내 막 하는 거야. 말이 잘 안 돼. 솔직히 모르겠지. 이게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 근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그럴싸해 보이잖아. 그냥 틀린 거야. 왜냐면 4H4 중에 A, B, C, D인데 예를 들어 얘를 한 개 사고 한 개 사고 한 개 사고 한 개 사는 거랑 한 개 사고 한 개 사고 두 개 사고 꽝 개 사는 거에
나타날 수 있는 빈도의 확률이 달라. 조금 쉬운 버전으로 설명하면, 진짜 조금 쉬운 버전으로 설명해볼게. 야, 내가 지금 저 건인 거 프린트 뽑으러 갔다 와야 되거든? 그럼 니네가 생각해봐. 여기 주머니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데 서로 다른 문자가 나오고 싶은 거야. 서로 다른 문자가 나오고 싶은 거야. 그럼 분모를 선생님 흰 거 동그라미 나온 거 개수 검은 거 x 개수 합이 2다 해서 분모를 2h2로 하면 돼? 갔다 올게. 돼? 아 너도 없어. 또 갔다 왔는데 또 나도 없어 하면 내가 더 빡칠 수 있으니 있어 혹시? 진도푼도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그럼 두 개를 뽑는데 돼 안 돼? 분모를 2h 여기서 두 개를 뽑는다. 동그라미가 나올 확률하고 xx 나올 확률은 동일해.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1이지? 에이씨 계산 얘기했나? 근데 이건 그래 알았어. 야, 뭐냐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다고 봤어. 동일해도 무조건 다른 걸 봐야 된다. 동그라미여도 1번, 2번을 보고 이게 아니라 4C, 2가 분모가 돼야 된다고. 그럼 분모가 6개가 돼야 된다고. 얘는 몇이야? 얘 3이단 말이야. 3. 나타내주면 3? 그 얘하고 얘는 분모가 다른데 확률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 두 개를 뽑을 때 동그라미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x하고 x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라고. 동그라미하고 x 나올 확률은 6분의 4라고. 근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이게 그게 지금 문제라고. 그래서 깨우쳐줬는데 얘도 앞으로 깨우쳐줄게. 그래서 조건 확률을 확률을 하는데 중복 조합으로 하는 확률은 무조건 틀린 거라 보시면 돼. 니네가 앞으로 보는데 분모든 분자든 간에 확률을 정의해서 계산할 때 중복 조합을 이용한다. 틀린 거라 보시면 돼. 우리 지난번에 지금 아까 프린트 보시면 뭐 순야를 이용하는 거, 원순야를 이용한 거, 뭐 중복 순야 다 있잖아. 근데 중복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은 없어. 왜? 이걸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해줘. 알겠지? 금방 뽑아볼게. 자, 오늘 이제 나가야 될 부분들 지금 프린트 좀 보고 있어. 쉬는 시간 아니야? 이거. 손들고 쓰라고 그랬어. 웃기는. 자, 이제 조건방률의 개념을 오늘 좀 많이 설명하고 이용도 해야 돼서 지난번에 내가 억지로 조건방률의 개념을 잠깐 설명했었던 건데, 자, 조건방률의 개념 설명 좀 진행해보도록 할 테니까 그죠? 좀 설명해보시죠. 알겠지? 뭐 싫어? 싫어? 싫어 어떡할 거야? 어쩔 수 없는데. 야,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조건방률이라는 개념을 설명해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기호를 설명한 거야. 이거는 B가 일어날 확률이긴 해. 그잖아. B가 일어날 확률이라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 니네는 B가 일어날 확률인데 분모가 전체가 아닌 거야.
A가 일어난 범주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야. A가 일어난 그 범주 안에서 B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B가 일어나는 확률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조건 몇 페이지네? 67이니? 채널 67페이지야. 57페이지. 헤매지 마시고.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배웠던 조건과 확률부터 오늘 나오는 내용들의 개념들이 다 이어진단 말이야. 잘 들어라. 내일밖에 없는데 집중을 안 하면 안 되지. 자, 일단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조건부 확률 의미, 자 B바 A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자 분모가 전체 경우 수가 아니라 일단 A가 일어난 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그 중에서 P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중에 B가 같이 또 일어난 확률을 구하는 자 이걸 지난주에 배웠던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계산한 방법들은 아마 과제도 있겠지만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야 그래서 내가 얘를 통해 확률의 곱셈동이라는 걸 해가지고 뭐냐면 여기는 분모 P를 넘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자에 있는 PA, B가 자 여기서 A가 일어날 확률 반대로 넘어가게 되면 PA가 될 것이고 그럼 거기에 뭘 곱해야 되냐면 B바 A를 곱하는 것이 맞겠다. 식적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거겠죠.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A란 사건과 B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싶다고 한다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했니? 그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양이주가 1등급 될 확률을 곱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최윤이가 1등 될 확률을 그냥 곱하면 안 되고 희주가 1등급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제가 1등급 될 확률을 곱해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 해왔지만 걔를 기호로 설명한 것뿐이다 라는 것이 바로 확률의 곱셈 관계. 그래서 야 이거는 만약에 B가 일어날 확률을 먼저 구했다 라고 하면 자 뭘 곱한다? B가 일어났어! 그럼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는 것이 맞겠다. 이게 이제 A과 B를 구하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1번, 2번 가로 동그라미 설명하고 예제가 3개인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예제야. 오늘 설명할 모든 개념과 유형 중에 제일 중요한 개념이 요 개념과 유형으로 정리가 되니까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집중해 주셔야 돼. 첫 번째 상식적인 겁니다. 이벤트를 할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이 있잖아. A와 함께 일어나거나 A와 함께 일어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야. 이게 무슨 얘기냐? 벤 다이어그램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E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E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A와 함께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1번의 가로 1이고 자 2번 동그라미에 이름이 있어요. 대이즈의 정리라고 불러. 자, 상당히 중요한 정리이기 때문에 일단 이름 적어두시고 자, 저 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 적어 쓰는 문제 3개를 설명할 건데 자 우리가 조건부 확률 실생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니네가 분모 설정을 못해. 분모 설정을 못하고 분자 설정을 잘 못해. 그래서 데이지라는 양반이 아이고 이런 깝깝한 초보자들 그럼 내가 니네를 조건부 확률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식칸을 만들었으니 다음부터 이 식을 이용해서 니네가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라 라고 만들어 놓은 식인데 일단 의미는 뭐냐면 적을 필요는 없어. 봐. 야 P A 바 2라는 걸 계산할 때 이건 정의에 의하여 밑에가 야 P가 깔려. 그다음 밑에가 P 위에는 그 둘의 교집합인 A 교 2니까 뻘쩡히 있었던 이 이벤트의 확률을 근데 위에는 지금 A와 함께 일어난 거니까 그럼 A와 함께 일어난 것과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구별해서 살펴보자라는 게 베이지 정리인 거야. 당연한 거지? 자, 밑에는 P2를 위에 있는 것처럼 A와 함께 일어나거나 또는 A와 함께 일어나지 않거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치킨을 집에 가는 치킨이 있어. 걔를 엄마가 사왔을 수도 있고 엄마가 안 사왔을 수도 있다고 불릴 수 있지만 엄마가 사왔거나 아빠가 사왔거나 큰아빠가 사왔거나 삼촌이 사왔거나 여러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뭐라 적어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PA 교 2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밑에 있는 이벤트를 자, 그것이 A와 함께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이 B와 함께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이 C와 함께 일어날 수도 있고 기타 등등등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이제 니네가 기억해 두라는 겁니다. 이벤트 일어났어. 근데 이벤트를 위에 분자처럼 A와 함께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분법적으로 불릴 수도 있겠지만 그 이벤트가 A와 함께 일어났는지
P와 함께 이럴 수도 있고 C와 함께 있고 통닭이 있어. 통닭이 있는데 그 통닭을 아빠가 사왔냐? 아빠가 사오지 않았냐로 부를 수 있지만 아빠가 사냐, 엄마가 사냐, 누나가 사냐 이런 식으로 불릴 수도 있다는 거. 이름 적어두시고 옆에다가 메모해. 건이가 지금 뭔가 좀 놓친 표정인데 뭐 좀 이해가 잘 안 되니? 과제를 안 해서?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사실은 여기까지 설명하면 개념이 워낙 많아서 조건부 관계도 잠깐 미리 설명했던 거고 오늘 이제 그걸 이용하는 문제들.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이제 세 가지 문제를 풀 거야. 이거 왜 있다고? 조건부 확률 문제를 니네가 접하게 되면 그걸 니네가 분모하고 분자의 설정을 못해. 왜냐면 그냥 확률 구하세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경우 확 깔끔하거든? 근데 문제가 제약을 준단 말이야. 전체 경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상황을 요구한단 말이지. 그럼 니네가 그걸 시간을 못 써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야. 야 근데 웃긴 거는 이게 확률이 이제 물론 우리가 확통을 선택할 건 아닌데 내신용 또는 혹시나 모르는 이제 논술에서 대비하기 위한 이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건데 우리가 왜 쉽게 얘기하자면 미적분은 버전으로 치자면 우리가 왜 역함수의 미분 하나 가지고 왜 그거를 가지고 50문제, 100문제를 풀잖아. 내가 지금 설명하는 세 문제를 시너지로 만약에 판산하거나 거의 한 150문제, 200문제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빈도로 축제가 되고 되게 중요한 유형이란 거야. 내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 그리고 여기를 애들이 조건법률에서 가장 어려워해. 제일 어려워해. 진짜 어려워해. 근데 또 내가 누굽니까? 잘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또 놓치지 않는 깨알 잘난 척 그지? 아니 이 문제 막 떠들고 있길래 내가 사람들 깝깝하네 그래서 내가 그 지난주 이 시간에 찍었던 거 있지. 왜 그 경우의 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다르면 안 된다는 니네들 강의했던 영상을 카톡방에 올렸어요. 참고하세요 하고 올렸단 말이야. 그래서 막 했더니 한 100명 가까이 봤어. 한 80명 봤더라고. 카톡방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 밑에 댓글들이 참, 또 내 입으로 또 내가 얘기하는 뭐야 좀 약간 그런 칭찬일세. 아, 선생님 뭐 열정적인 강의 잘 들었다. 아, 자기가 잘못 보고 있었던 개념을 선생님 강의 덕분에 알게 되었다. 선생님들인데 막 이런 호평일세. 또 오늘 그 찍은 것도 올릴 수도 있어요. 봐서 아유 이 조건방에도 모르는 양반들아 하고 올려줄 수 있단 말이죠. 아, 이건 절대로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말했잖아요. 안 가. 그러니까 올리면 안 되겠다고.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번에 이놈식이 4회치 확정이라고 들어보자 했는데 저 인간이 우리를 무시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선생님이 올릴 계획이 없어요. 안 올릴 거야. 근데 이건 이제 결석한 친구도 있어서 올리는 겁니다. 자 4번, 5번, 6번이 내가 지금 방금은 그 개념을 쓰는 문제인데 니네가 보기에는 좀 바보같이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 쉽게 풀 수 있는데 자 근데 일단 선생님이 각각의 문제를 두 가지 버전으로 설명할 테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내용이 오늘 수업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알겠죠? 이거 끝나고 일단 쉰 다음에 나머지 개념도 설명할게. 앞으로 개념 설명할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자 그럼 4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자 중요한 거야. 진짜야. 정말 집중 잘해줘야 돼. 자 일단 A 주머니하고 B 주머니에 적당히 공들이 나눠서 들어가 있는데 여기까지 뭐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건 뭐냐면 A하고 B 주머니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 공을 꺼냈더니 그게 흰 공인 거야. 근데 그것이 A에서 나왔을 확률을 보고 싶은 거야. 이 문제에서 니네가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일단은 내가 좀 사건의 이름을 좀 정할게. 공을 꺼집어내서 걔를 A에서 뽑아내 B를 뽑아내 흰 공을 뽑아내 흰 공을 뽑지 않았네. 이걸 좀 약간 문장을 하면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흰 공을 꺼냈다라는 사건을 E라고 한번 얘기해볼게. 흰 공 이벤트. 그리고 A 주머니에서 공을 꺼냈다. 이 사건을 A라 할게. 그럼 B에서 꺼낸 거 G 주머니에서 공을 뽑는 사건 걔를 내가 G라고 놓고 이제 나와 있는 이 문장을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 다시 읽어볼게. 자 문제가 봤어. 이미 공을 하나 선택을 했어. 주머니를 선택하고 공을 선택했는데 그 공이 흰 공이었는데 그것이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해라. 절대로 일단 이게 아니라는 거에 주의를 해야 돼. 이 문제가 원하는 건 A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가 일단 이런 조건부 확률, 대지 정리를 써야 되는 문제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게 조건부 확률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야. 문제는 분명히 흰 공을 뽑았고 자 흐름상이야. 주머니를 뽑고 그 다음에 공을 뽑아서 공의 색깔이 나왔는데 과거의 상황을 지금 유추하고 있는 거지. 시간의 흐름이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왜 각각 과거에 집착하냐 이거야. 내가 주머니를 뽑았고 그 다음에 공을 끄집어냈어. 이미 흰 공. 그게 검은 공인지 벗어났는지 왜 그걸 궁금해서야.
라는 듯한 이런 느낌이 항상 조건 확률 문제를 풀 때는 느껴지게 된다. 알겠니? 시점이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 왜 과거에 집착하지라는 느낌이 들면 항상 이런 문제. 근데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걸 되게 많이 해. 예를 들어 뭐 연예인 뭐 열애설 막 터지잖아. 그럼 보통 어디야? 디스패치라는 그거기서 많이 이렇게 언론 보도를 하잖아, 그지? 이미 열애설은 터졌어. 이거 어디서 한 거야? 아니면 호수가 있어. 자, A 공장, B 공장, C 공장이 이렇게 공장에 화수를 벌이는데 어느 날 이 A, B, C가 다 오염시킬 확률을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잖아. 근데 어느 날 호수가 오염이 된 거야. 이거 누가 했을까? 이미 상황은 벌어진 다음에 그거의 원인을 찾는 일들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정말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생활 활용 문제로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해. 중요하게 보고 수능과에서도. 근데 내가 만약에 이번 이제 니네 확통 수능 안 볼 거지만 확통보다 수능사는 기준으로 보면 이거 무조건 100% 나오는 유형이야. 8가지 문제 중에 확통 전범위에서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 오늘 3개 중에 하나야. 무조건 나오는. 자, 그래서 일단 되게 중요한 거. 자, 첫 번째. 이게 아니라는 거 주의해야 돼. 자, 내가 공 하나를 끄집었는데 걔가 흰공을 선택하는 사건을 E. A에서 공을 꺼내는 사건. 걔를 A.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다. 흰공을 A에서 뽑을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흰공이 나왔는데 그것이 A에서 나왔을 확률. 얘 하나 더 들어볼까? 오늘 아침 비가 왔어. 그래서 희주가 우산을 들고 나왔지. 학원에 수업 들었는데 비가 안 왔어. 그럼 누군 거야? 학원에 우산을 두고 가요. 이 상황을 못 느끼고 집에 간단 말이야. 엄마가 등짝을 때리면서 너 우산 어디다 뒀어? 추정을 해보는 거야. 내가 오늘 학원에 들렸다가 편의점에 잠깐 들렸다가 서점에 잠깐 들렸다가 집에 도착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한 건 뭐야? 이미 우산은 없어. 이미. 근데 그 우산이 편의점에 쓸 확률. 이걸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 편의점에서 우산을 잃어버렸을 확률이 아니라 이미 이런 확률로 학교에서 이런 확률로 편의점에서 이런 확률로 서점에서 우산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미 우산을 잃어버린 거야. 근데 그것을 편의점에서 있을 확률. 그러니까 피초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건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산을 잃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편의점에서 잃어버릴 확률이 이런 걸 구하는 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라고. P2가 아니라고. 이미 터졌어. 이미 우산은 없어. 한 번만 더 강조할게. 편의점에서 우산을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야. A에서 흰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미 흰공인데 그것이 A에서 나왔을 확률. 이렇게 문장을 보고 내가 직접 이렇게 A 써주시고 이 문제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까지 하면 이제 50%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조건부 확률이구나. 그래서 얘를 이렇게 기호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이게 50%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베이지 씨가 만든 어디 배씨인지 모르겠어. 혹시 같은 배씨 아니야? 그 베이지가? 배서진이 이름. 베이씨. 걔 이름도 베이지야. 베이지가 만든 거야. 잘 찾아봐. 족보 찾아보면 베이지라고. 미안합니다. 뭐라고? 베이지가 어이 배짱. 그렇지. 어이 배짱. 아니 모르지 그건. 어디 배짱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아주 말짱했더니만. 그래. 그 배씨는 저 배씨. 야, 그래서 일단은 얘를 표시하는 거야. 뭐가 깔려? 이벤트가 깔려. 그래서 분자는 뭐야? CA 교 2를 이렇게 잡아줘. CA 교 2. 그지? 그래서 밑에는 이벤트가 분자처럼 A와 함께 일어날 수 있겠지만 뭐 A의 6건이라 하든 아니면 B라 하든 그건 상관없을 것 같아. 그냥 난 A의 6건이라 할게. B라 하자 그래. B가 더 이해하기 편하니까. B 하고 CA 교 2를 적어주는 거야. 괜찮겠어? 야, 그러면 우리는 2가지 확률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포맷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약간 에너지를 투자해서 설명할게. 난 이제 2가지 확률만 더하면 되는 거지? 야, 이거 뭐냐? CA 교 2가 무엇인지를 니네가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돼. 자, 이거는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A는 무슨 사건이야? A에서 공을 꺼낸 사건. 하나의 공을 끄집어내는데 그 공이 A에서 꺼낸 사건을 내가 지금 근데 주머니 A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뽕 있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 이 식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자고. A에서 공을 끄집어낸 거야? 그 이벤트는 뭐지? 흰공이 나오는 거지?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바로 뭐냐? A 교집합 2가 의미하는 요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A에서 흰공을 끄집어낼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A에서 흰공을 끄집어낼 확률. 그럼 아주 팩트로 정리하자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A가 선택될 확률에 A가 선택이 됐을 때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게 맞겠지. 일단 먼저 흰공을
A라는 상대를 뽑을 확률. 자, 문제 주어졌어? 잘 들어. 특별히 주어지지 않으면 모든 주머니를 뽑을 확률은 동일한 거야. 그 밑에는 이제 1번, 그 밑에는 이제 첫 번째가 특별히 확률이 안 져줬으면 그냥 각각의 주머니 뽑을 확률 2분의 1로 하시면 돼. 근데 아까 이문서가 또 그거 확률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때릴까 하다가 참았는데 아무튼 특별한 원가 없으면 다 동일한 거야. 자, 근데 우선 A의 주머니가 선택될 확률이 3분의 1에 근데 그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그냥 흰 공 말고 A를 선택했을 때 A를 들어갔고 흰 걸 뽑을 확률 그럼 얼마? 5분의 얼마를 곱하면 5분의 2를 곱하면 되겠다. 이게 이제 PA 교 2의 의미인 거야. 근데 니네가 나중에 하다 보면 이렇게 안 한다니까? 되게 쉽게 해. 그렇게 안 해줄 거고. 근데 니네가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유형 정리해준 문제 외에 특이한 어떤 득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접근하라는 거지. 이해했냐? 시작 조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거 P교의. P, B 교집합 2의 의미를 좀 보셔야 돼. 이거 뭐야? B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먼저 뭐 해야 돼? B가 B가 뽑힐 B 주머니를 선택하고 그냥 뭐 곱해야 돼? P가 아니죠? B를 선택했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B가 뽑힐 확률은 3분의 1인데 거기에 일단 흰 공이 전체 6개 중에 3개가 들어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6분의 3만 이렇게 다 곱해주시면 그래서 네가 구하고 있는 정답은 어떻게 해? 여기는 15분의 3 여기 15분의 4 여기는 18분의 3 해서 통분 잘 해주시면 그것이 바로 내보내는 정답이 된다. 니네가 이 분모를 세팅을 못한다니까. 그냥 하라 그러면 막 문장 말을 알고 국어 못하잖아. 다 국어 못하는 거 알아. 다 국어 못하는 거 알아. 다 국어 못하지? 학교해요. 여기서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고 기호화 잘 해주시고 확률로 표시하는 자 요것이 일단 일반적인 베이지 정리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아니 아직 좀 문제를 풀어봐야겠지 그지? 대략 이런 느낌이란 거고.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좀 귀찮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아까 그 편의점 문제처럼 자 볼까? 편한 방법이야. 근데 사실은 이거를 듣고 나면 그게 그거네라는 생각이 들어 사실은. 그게 그거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자고. 문제 다시 보는 거지. 일단 뭐 정리할 시간 줄게. 이거 시간 열심히 적고 있으니까. 아이고 야. 졸려. 졸려. 어제 5시 끝나고 집에 가서니까 6시더라고. 야, 내가 토요일 아침에 6시에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 6시에 가니까 애들 숙제하고 있더라고. 아빠 이렇게 빨리 왔니? 근데 걔네 입장에서 이제 숙제 딱 하고 나면 아빠가 등장해야 되는데, 아빠가 너무 빨리 등장한 거야. 근데 그 통닭사로 엄청 밟았지. 엄청 밟아. 쭉. 내비 딱 끊으니까 원래 도착 예정 시간이 한 12분 빨리 도착했어. 지금 이렇게 예정 도착 시간에 뜨잖아. 숑, 팡팡팡, 피케. 어제 퇴근하는 동안 한 10몇 대는 추월했을 거야.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운전을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답답하니까. 답답한 거야. 할 수 있는데 왜 저 새끼들은 안 가는 거야?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추월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그렇게 드물어. 어떤 차가 나를 추월하는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래서 놀래요. 야, 쟤 진짜 바쁜가 보다. 그래서 진짜 바쁜가 보네. 나를 추월해? 와, 쟤 진짜 바쁜가 보네. 그런 생각하다고. 그러니까 나는 1차선으로 가다가 뒤에 또 오면 난 비켜줘. 근데 보통 1차선 가면 안 비켜줘. 저 뒤에서 오는 게 보이면은 1차선은 추월차선이야. 고속도로에서. 그냥 계속 주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야. 추월을 하면 다시 2차선 돌아오고 가다 추월을 하면 다시 1차선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지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아무렇나 하고 1차선 계속 가면. 그러니까 나는 보통 1차선 계속 가. 왜? 나는 계속 추월하니까. 난 계속 추월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앞에 근데 1차선 겁나 소리 나나? 그럼 저 멀리서 딴 쌍라이트 한번 탁 해준다고. 야, 비키든가 빨리 가든가? 비키든가 빨리 가든가. 근데 바로 뒤까지 가도 계속 해. 근데 가는데 내가 2차선으로 추월해서 또 가지. 근데 그것도 원래 불법이야. 2차로 저 차선으로 추월하는 것도 불법이야. 이게 웃긴 거 아니야? 그럼 1차로가 천천히 가면 모두 다 불법을 저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1차선에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 신고 가능해. 신고는 가능한데 그걸 어떻게 신고를 해. 빡치는 거지. 저걸 내가 가르치느니 내가 추월하고 말자고 그냥 추월하고 빵! 한번 옆에 보면은 막 핸드폰하고 가면서 1차선 가는 애들이 되게 많아. 막 얘기하고 당연히 핸드폰을 하면서 1차선으로 고속도로 가는 건 정말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잖아. 근데 많다니까. 자, 이제 A도 이거 다 지우고 쉬운 버전으로 갑니다. 문제를 쫙 보는 거야. 자, 주머니에 흰 공 2개 오케이. 주머니의 상황은 내가 이해가 되고 자, 문제 보는 거야.
아 이게 터졌구나. 흰공이었다. 뭔가 좀 이게 글 읽으면서 뭔가 사건이 터진 거야. 열애설이 터진 거야. 우산을 잊어버린 거야. 통닭이 있는 거야. 근데 궁금한 건 그것을 A에서 꺼냈을 확률. 자 봐봐. 그럼 우리가 흰공을 A에서 꺼낼 수도 있고 B에서도 꺼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A에서 흰공 꺼낼 확률은 야 3분의 2의 확률로 A를 선택하고 거기서 이제 5분의 2의 확률로 이게 지금 A에서 흰공을 꺼낼 확률이야. 기호로 표현하자면 이거지. PA도 이거지. 그죠? 아까 했던 그거로 보자면 이런 거지. A에서 흰공 뽑을 확률. 그럼 B에서 흰공 뽑을 확률 얼마나 선생님? 여기는 3분의 5 6분의 3이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흰공을 뽑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얻는 거야? 그 중에서 걔가 A에서 나왔을 확률. 즉, PA, PB의 확률로 흰공을 뽑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자라는 걸로. 사실 동의한 거죠.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니네가 문제 풀다가 이미 사건이 터졌네? 그럼 그 사건이 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뭘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연습할 때는 자, 이런 방법들이 좀 추천이 된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별 다른 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비율에 관련된 조건부 확률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쉬운 풀이가 있는데 그럼 이것도 일단 먼저 정석으로 가야지. 자, 두 개만 풀고 이제 쉬는 거야? 갈게. 나도 힘들어. 내 특강 없다, 씨. 내 특강 없다, 씨. 특강 없는 게 신나는 게 니네만 신나는 게 아니야. 내일 특강 없는 거 알지? 아니야. 2월 셋째 주 대주에 있어, 다시. 그러니까 2월 첫째 주 대주는 이제 명절도 있고, 또 이제 보통 우리가 코로나, 비코로나 상황이면은 학교를 다시 가는 애들도 있고 막 그래서 첫째 주는 특강 못 해. 근데 셋째 주, 넷째 주는 다시 이제 2주. 2번 남은 거지. 야, 그래도 당장 다음 주 아닌 게, 그죠? 조사 못하지만, 나 머리 좀 잘라 가야지. 말투가 바꿔봐. 머리 언제 염색하러 가? 염색 좀 하라고. 머리가 흰머리가 지금 점점 눈이 쌓인 것 같지 않아? 근데 여기 머리가 눈이 쌓인 것 같이 정말 허해. 진짜로 영상 찍어 보면은 야, 저 허옇구나 생각 드는데 시간이 없는 것 같아. 시간이 진짜로. 내일은 이제 월화수 수업 준비하고 화요일에 가서 자르고 수요일에 촬영해야 돼. 창덕여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을 생겨서 촬영을 해야 돼. 창덕여고 전문가가 될 거라는 이제 가서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창동여고 예비고일 아무리 내가 잘 치는다고 해도 난 3학년만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 마지막에 또 마인드에 얘기하려고 혹시 주변에 언니 오빠 누나 형들 있으면은 3학년 언니 오빠 있으면은 굳이 이동식을 찾아가. 아무튼 야 가자. 문제 보자. 야 어느 회사에서 두 개의 기계를 통해서 이제 어떤 부품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데 A하고 B가 전체 생산량의 40%와 60%를 차지한대. 근데 A는 그 중에 3%가 불량이고 B는 그 중에 몇 프로? 4%가 불량이네. 뭐 그런 어떤 상황이 나아진 거지. 근데 이것부터 중요한 거지. 읽어봐. 자, 이 공장에서 생산된 볼트 중에 임의로 한 개를 구입한 볼트가 불량품이었을 때 그것이 A에서 나왔을 확률. 방금 했던 문제랑 좀 비슷하지? 불량이냐 불량이 아니냐? 흰공이냐 검공이냐? 그게 A에서 나오느냐? B에서 나오느냐? 되게 비슷한데 이건 퍼센트에 관련된 거잖아. 일단 논리가 똑같아. 자, 일단 먼저 때라고 하는 표현을 잘 받을 때. 자, 지난해 얘기했지만 조건부 확률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때. 이미 뭐 했을 때, 우산을 잃어버렸을 때, 치킨이 있었을 때, 열애설이 터졌을 때, 호수가 오염됐을 때, 흰공이 나왔을 때, 때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그 보통 앞에 이벤트, 불량품이었다고 했을 때 그 뒤를 보고 A에서 나왔을 확률, A. 이렇게 일단 잡아주시고 이제 이 문장을 이미 불량은 나온 거구나. 근데 그것이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기억나겠지? 아우 다리야, 씨. 야, 그러면 일단 얘는 이벤트가 깔려야지. 자, 밑에 일단 이벤트 확률이 깔리고 위에는 P, A의 교회 E 이렇게 되겠지? 그잖아? 조건망의 정의에 의해서. 그 밑에는 신고는 딱 이벤트인데 그 이벤트가 A와 함께 일어나느냐 아니면 A와 함께 일어나지 않느냐 해서 A 6건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니네가 B에서 공을 꺼내는 사건, 공에 비해서 만들어진 볼트를 구입하게 되는 사건을 B라 하자라고 하고 B라 써도 돼. 근데 뭐가 더 귀찮냐? 후자가 더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냥 A 6건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그런 말 쓰지. A에서 끄집어내지 않았다. 못 드시는 거니까. 그래서 분자는 B, A 교육. 근데 그건 니네 자유야. 서술형에서는 일단 먼저 선언을 해. 볼트 하나를 꺼져보냈을 때 그것이 불량의 사건은
볼트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것이 A에서 만들어진 볼트인 사건을 A.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름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야,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같은 거고, 그죠? 그럼 요거는 좀 다른 거니까. 우리 지금 두 가지. P, A, 교, E, 그 다음 P, A, 여집합, 교집합, 이벤트. 요걸 이제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위에 거 먼저 볼게. 이게 뭐야? 확률이야. 어떤 확률? A에서 만들어진 불량품을 선택할 확률. A에서 만들어진 불량품을 선택할 확률이야. 이해가 돼? 그럼 A에서 만들어진 물건은 전체 100개 중에 40개인데 그것이 불량이 될 확률은 3%로 했으니까 100분의 3. 너는 야 전체 100개 중에 60개를 A에서 만들지 않는데 즉 B에서 만드는데 그것이 불량이 될 확률 100분의 3. 그래서 얘네들을 다 미리 적어주시면 바로 내가 그러면 정답이 되겠다. 그럼 결국에 분모자 100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얘는 120이고 얘는 120이고 얘는 240 되겠네요. 분모자 만 곱하면 그지? 전체 경우의 세 어차피 다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분자에 나와 있는 것들만 계산을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하시거나 자 퍼센트에 관련된 조건 확률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도 있대요. 자 우리 지난번에 수영장 기억나? 헬스장 29개 A, B 회원이 여자 남자 모아서 여자였을 때 남자 관심 먹고 했던 것처럼 니네가 직접 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 줄. 자, 내가 A에서 뽑았을까, B에서 뽑았을까, 정상일까, 불량일까, 한 10,000개 정도 만들었다 치자. 1,000개 하자, 1,000개 충분한 거. 1,000개. 얘를 잡는 거지. 서술형이 조금 약간 서운하겠지? 서술형 쓰면 조금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러겠지, 그지? 다만 거는 방법은 이게 퍼센트에 관련된 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 야, A가 전체 40% 400개를 만들고 얘는 그럼 600개를 만드는데 A의 3%, 요거 3%, 12개의 불량품. A는 3%. 그럼 나머지 388개는 정상? 자, B는 몇 프로? 4%가 불량? 그럼 24개가 불량? 그럼 576개는 정상? 그래서 불량 총 36개, 정상 총 964개. 오케이? 분석해놓고 궁금한 게 뭔데? 불량품이었을 때 정사는 관심 없어. 불량품인데 그것이 A에서 나왔을 확률 36분의 12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더 간단한 방법이 된다. 이런 겁니다. 비율에 관련된 조건부 확률 문제는 표 직접 만들어서 해주는 게 훨씬 빨리 끝납니다. 6번. 자, 문제 보세요. 10개의 초콜릿 중에서 6개는 땅콩이 들어있고 4개는 아몬드가 들어있단 말이야. 이 중에서 2개를 차례로 먹었는데 두 번째 먹은 초콜릿이 아몬드인데 첫 번째 먹은 것도 아몬드였을 확률을 구해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첫 번째 초콜릿을 먹고 두 번째 초콜릿을 먹잖아, 그지? 근데 일단 이미 어떤 사건이 터진 거냐면 두 번째 먹은 게 아몬드인 거야, 그지? 처음에 아몬드를 먹고 아몬드를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처음에 땅콩을 먹고 아몬드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내가 이거를 편의상 P1이라고 하고 얘를 P2로 하면 이번에 약식을 먼저 하는 거야. 이러한 확률로 두 번째 아몬드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 근데 문제가 지금 이미 두 번째로 먹은 초콜릿에 아몬드가 들어있을 때 두 번째 먹은 초콜릿에 아몬드가 들어있을 확률은 이런 확률인데 전체 분모가 1이 아니라 이게 분모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먹은 것도 아몬드였을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면 굳이 A, B, 뭐 베이 정리 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건 당연히 비복원 추출이야, 그지? 먹고 다시 복원하면 좀 그렇잖아, 그지? 먹고 다시 복원하면 그러면 안 돼요. 복원 안 돼. 상식적인 범주에서. 여기서 첫 번째 아몬드 ong을 하면 얼마인데? 처음에 아몬드를 먹을 확률이 10개 중에 4개고 두 번째 아몬드를 먹을 확률은 9분의 3개. 자, 첫 번째 땅콩 먹을 확률 얼마냐면 10분의 6인데 두 번째 아몬드 먹을 확률 9분의 4.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 주시면 바로 내만 정답이 되니까. 근데 이것도 이렇게만 쓰자. 두 번째 먹은 초콜릿에 아몬드가 들어있다라는 사건을 첫 번째 먹은 초콜릿에 아몬드가 들어있다 요거를 A라고 하면 자,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P 이벤트 A. 자, 요거를 구하는 거구나. 나머지 과정은 뭐 동의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답번호 안 보낸 사람 빨리 보내시고. 시즌 보냈지? 허진이 보냈지? 너 보낼 거야? 보낼 거야? 보낼 거 안 보낼 거야? 그만 얘기해. 자, 일단 쉬는 시간. 이건 나 말고 그냥 확률.
그냥 확인. 이거. 보낼 거야? 빨리 나야 돼. 내가 쉴 거야. 아직 안 보낼 거지? 보낼 거야? 보내고 빨리 보내. 아, 힘들어. 쉬는 시간. 이거 치지 마. 시청자가 한 명. 누구야? 누구니? Who are you?
자, 우리 아이고 많이 피곤한가 보다. 아프리카 TV야. 부기 트랩이야. 건들면 그냥 확시. 자, 앉아주시고요. 자, 좀 잤어? 이제 학원 쉬는 시간에 또 이 자는 꿀맛 같은 또 잠이 또 꿀맛이죠. 이제 잘 좀 잤어? 좀 잤어? 눈이 다크서클이 된것 같은데. 다크서클이 갑자기 어디에 비해서 화장을 한 거 아니지? 화장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눈 밑을 좀 이렇게 검게 칠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 다크서클이 들었어요. 자, 이제 개념 2개 남았는데 앞으로 좀 갑시다. 자, 이제 뭘 설명해야 되냐면 앞으로 개념 정리 볼게. 59페이지인가? 집중해서 봐. 아우 힘들어. 진짜 이거 끝나고 일단 같은 거를 너무나 같은 걸 2번 해야 된다는 게 일단 힘들고, 그리고 이 끝나고 또 기하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고, 근데 그 기하에 2명밖에 없다는 게 또 힘들게 하죠. 나 진짜 정말 이적이 확실히 다수네. 나는 그래도 한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연속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자, 이제 독립과 종속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할 테니까 내 얘기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배반이 뭐야, 배반? 두 사건이 배반이다. 무슨 뜻이야? 네, 교집합이 없는 두 사건의 관계를 서로 배반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서로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이것도 바로 사건과 사건의 관계야. 자, 보세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은 표본 공간에 부분집합 두 친구가 있는데 교집합이 없으면 이 둘을 서로 배반. 근데 독립은 뭐냐면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에 일어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해. 양희주가 전교 1등 할 확률 사건, 확률은 적겠지만 복잡한 얘기고, 또 서진이가 가락고에서 또 전교 1등이 될 사건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 얘가 전교 1등 한다 해서 얘가 와, 쟤 전교 1등이다, 나도 열심히 해도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독립인데, 근데 저 둘이 전교 1등 된 사건은 심각한 독립이 아니지. 영향을 주지. 내가 전교 1등 되면 쟤 전교 1등 줘도 못하거든.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느냐, 두 가지 사건이. 영향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사건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걸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반대 개념, 내가 일어나는 게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거에 영향을 주는 걸 바로 뭐라 하냐면 종속이라 얘기해. 그러니까 독립도 아니고 종속도 아닌 건 없어. 독립이면서 종속인 것도 없고, 독립이냐 아니면 종속이냐. 마치 수열의 극한이 수렴하냐 발산하냐는 느낌처럼 독립 아니면 종속. 근데 사실 우리가 수식적으로 나중에 또 이게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방금처럼, 아니 서로 다른 학교 학생들이 각각 1등급 받을 확률 사건, 이거는 당연히 독립인데,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이 사건이 이 사건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판단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 알겠니? 자, 그래서 일단 독립의 수학적 표현을 먼저 보면 일단 이렇대. 일단 의미상으로 서로 일어나는 것이 영향을 주지 않는 건데, 개념적으로 보면 뭐냐면, 야,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 B가 일어나는 것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하면 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해를 해야 돼. B가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수학적인 의미로서 A가 일어나거나 그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다. A가 일어나지 않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다. 그냥 B가 일어날 확률로 동일하다. 그 옆에 적어야겠지? A 버전도 있을 테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이, 적으세요. B가 일어나거나, 자, B가 일어나지 않거나 A가 일어날 확률이 좀 더 동일하다. 이런 사건 사이의 관계를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한다. 너랑 나랑 독립이다. 상관없다. 네가 일어나나 일어나지 않으나 내가 일어날 확률은 동일하다. 뭐 이런 것들. 그렇지 않은 걸 서로 종속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할 때 실제로 조건부 확률을 아시겠지만 계산이 더럽잖아. 그잖아? 더럽잖아? 방금 했잖아, 더럽다는 걸.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을 하나로 합쳐서 뭔가 좀 신박한 식 하나를 만들려고 해. 근데 놀라운 건 그게 이미 우리가 해왔다라는 거에 더 놀라워. 볼게. 우리가 아까 뭘 했냐면, 아저씨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 만약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한다면 거기 뭘 곱해야 된다?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이걸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한 거야.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했니? 그것이 일어났을 때 얘가 일어날 확률. 근데 만약에
이건 일반적인 거야. A랑 B랑 독립이라면. A랑 B랑 일어나는 거에 상관이 없다면 얘가 뭐가 돼버려? 얘가 B가 돼버리게. 니네가 했던 거잖아. 너랑 나랑 일어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곱해도 된다라는. 네가 1등급 받을 확률은 2분의 1, 네가 1등급 받을 3분의 1. 그럼 그때는 곱했잖아, 그지? 그 이유가 사실은 이런 논리에 의해서. 당연한 거지만 그것들을 좀 꼼꼼하게 왜 그런지 지금 파악하는 게 이번 단 목적이어서. 자, 밑에 보면 진짜 놀랬어?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지금 정말 놀란 표정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기 때부터 겁나게 해왔던 건데 조건부 확률의 마지막 개념은 아니지만 후반부에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는 자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난 얘를 판별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곱했지.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은 뭐야? 왔다리 갔다리가 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 끼리끼리 곱하고 반대로 이 식이 성립한다면 그 사건이 사실은 독립인지 종속인지 모르는 거야. 내가 이제 니네한테 두 가지 사건을 제시할 거란 말이야. 야, 이 둘이 서로 영향 주냐 주지 않느냐. 근데 이게 서로 영향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헷갈린다면 이걸 확인해서 이 식이 성립하면 독립이라 할 수 있는 거야. 독립이면 이 식이 쓰는 거고 이 식이 성립하면 독립이라 할 수 있는 거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건과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별식이다. 우리끼리 부른다. 알겠죠? 판별식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밑에 보면은 당연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뭐 대표적인 그런 거야. 예를 들어 1등급, 계속 뭐 같은 예를 들자고. 얘가 1등급 받은 사건 A, 네가 1등급 받는 사건이 B야. 알겠어? 그럼 얘가 1등급 받는 거랑 얘가 1등급 받는 거는 상관이 없잖아, 그지? 그럼 얘가 1등급을 못 받는 거랑 얘가 1등급을 받는 것도 상관이 없겠지. 내가 오늘 학원 한 30분 일찍 끝내줘? 그럼 얘네 아빠가 오늘 치킨을 사올까? 상관이 없겠지? 그럼 내가 오늘 제대로 끝나면 니네 아빠가 치킨을 사올까? 그럼 내가 일찍 끝나면 니네 아빠가 치킨을 안 사올까? 다 상관없다는 거야. 두 개의 사건이 독립이면 하나를 6건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두 개다 6건 한다라도 걔네들은 전부 다 독립일 수밖에 없다라는 상식적인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해해 주시고 암기 좀 해주시고. 그치? 자, 이제 독립종속에 관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필수에 대해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 지금 집중해서 잘 듣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잘 들어봐봐. 얘들아 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었어. 표본과도 다르고. 근데 이 중에 하나는 독립이고 하나는 종속이거든. 니네가 눈으로 한번 봐봐. 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1, 2, 3, 4, 5인 거에서 A라는 사건은 1, 2, 3이고 B라는 사건은 3, 4, 5인데 그럼 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야. 그냥 하나가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거에 영향을 주느냐.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밑에는 1, 2, 3, 4, 5, 6이라는 주사위를 던졌는데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하고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서로 영향을 준다 준지 않는다? 솔직히 알 수가 없어. 일단 수식적으로 먼저 계산을 해볼게. 수식적으로.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거야. 아는 사람이 보통 없어. 이걸 보고 A란 사건이 B란 사건이 이러는 거 영향 주겠는데 라고 아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 왜냐면 그게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모를 때 그걸 확인하라고 교육과정이 식 하나 만들어줬잖아. 방금 했던 거. 야, 제목 밑에 적어. A하고 B가 독립이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그럼 A하고 B의 교집합의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거. 이거 만족하면 독립인 거야. 고민하지 마. 근데 그럼 계산을 해보자, 그지? 자, 선생님 내가 지금 첫 번째 상황에서 A하고 B가 동료하는 원소가 3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교집합의 확률이 얼마야? 5분의 3이야. 동의하니? 5분의 1이야, 5분의 1. 동의하지? 5분의 1. 3이라고 3이래. 5천 원. 그지? 야, 5분의 1. 그럼 5분의 5겠네, 그지? 자, 한 가지가 하니까 5분의 1. 근데 A가 일어난 확률 얼마야? 5분의 3이야. P라는 사건 일어난 확률 얼마야? 5분의 3이야. 어때? 곱한 게 같니? 다르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은 종속인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야, 여기서는 6이라는 원소를 공유하고 있어. 그래서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 곱사건의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6분의 1이 되게 되는데 A가 일어날 확률은 6분의 3이가 되고 B가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가 되니까 와우, 서프라이즈! 같네요. 같네요.
수식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개 사건은 서로 독립이라 볼 수 있는 건데 솔직히 까놓게 돼서 얘는 왜 서로 영향을 안 주고 얘는 왜 서로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지. 그지. 난 알거든. 나는 그 극소 수지가 설명이야. 아니까 궁금했던 거야. 연구를 많이 해봤더니 알게 된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오늘 니네한테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을 거야. 다음 시간에 시도를 살짝 해볼게. 자, 근데 그거는 알 필요가 없다. 이 식을 만족하면 독립이고 만족하지 않으면 종속이다. 라는 것만 알면 교육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알겠니? 자, 독립이고 독립. 적어줘. 궁금해. 정치형 궁금해. 저건 왜 독립이야? 저건 왜 종속이고? 둘 차이점을 전혀 모르겠는데. 정상이야. 그리고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99%가 나. 왜냐면 선생님이 활동하는 카톡방이나 카페에 주기적으로 맨날 올라와. 선생님들, 이게 수식적으로는 독립인 건 알겠는데 이게 왜 독립이에요? 라는 질문이 맨날 나와. 선생님들도 모른다고, 선생님. 그래서 어디 건방지게 학생이 하려고 그래. 하지만 이동 시간에 배우면 알 수도 있다. 알겠죠? 다음 시간 한번 도전해볼게. 건아, 지금 이걸 알려고 하지 마. 알겠지? 모르는 게 정상이라니까. 근데 왜 저건 5분의 1이고 저건 아이 공간이 5개잖아. 표본 공간.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5개고 6개고. 학들이야. 진짜 쓰레빠라 던져버릴까 보네. 자, 그래서 7번의 왼쪽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아래. 네가 아무리 궁금한 표정을 줘도 나한테 설명하지 않을 거야. 지금 겁나 궁금한 표정으로. 어. 5분의 1은 그 전체 5개 중에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의 확률.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이 3밖에 없잖아. 그럼 5개 중에 3 하나. 5분의 1.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 두 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5분의 1. 표본 공간. 내가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 집합. 5개 중에 1개. 이해된가요? PA는 5개 중에 3개. 그치? 5. 다시. 전체에서 A가 그치?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PA. PA. 우리 3번 물어보고 있어. 당황스럽네. 정치현 시도하고 있어. 저건 왜 도대체 독립이야? 안 알려줌. 자, 오른쪽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문제 풀이할 때 알려줄 거야. 딱 한 번만 알려줄 거야. 거기서 이해를 못하면 끝이야. 평생 알 수 있는 기회는 같아. 알겠죠? 마지막 기회에 잘 살려보길 바라. 왜냐면 내가 딱 한 번을 설명했을 때 이해를 하잖아? 그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해 못하면 내가 10번을 설명해도 이해를 결국에 못하더라고. 시도를 해본 거지. 작년 재작년에 해봤는데 그렇다고 딱 한 번만 시도해보고 아니 맞아. 자, 이제 오른쪽 가겠습니다. 성질 좀 확인할게요. 아, 힘들어. 야,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 중에 옳고 그른 걸 고르는 건데 일단 기억 먼저 봐봐.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A란 사건과 B란 사건이 서로 배반이면 A란 B란 사건이 서로 독립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솔직히 몰라. 그잖아. 구체적으로 A하고 B가 뭘 갖고 있는지 알아도 걔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못 알아먹겠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임의의 사건에 대해서 독립 종속을 물어보면 이거는 당연히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절대로 없고 무조건 식으로 접근해야 돼. 갈게. 야, 기억을 식으로 풀면 이거다. A하고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A하고 B에 대한 곱사건의 확률이 0이면 독립이냐? PA 교 B가 PA 곱하기 PB가 되나요? 라는 걸 지금 물어보는 게 기억 보기가 너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맞겠냐? 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A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이 0이 아니랍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양이죠. 거짓이지.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의 확률이 0이면 이 식이 성립하는 건데 A가 일어날 확률이 0이 아니고 B가 일어날 확률이 0이 아니면 참이라 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는 거야. 정시가 물어볼게. 만약에 이 조건이 없다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만약에 이 조건이 없다. A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이 0이 아니란 조건이 없어. 그냥 물어본 거야. 배반이면 독립이냐고.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지. 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건 거짓인 거야. 그잖아. 참일 때도 있고 거짓 때도 있으면 그건 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없어도 거짓인 거야. 근데 만약에 if A가 일어날 확률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중에 하나가 0이냐 라고 주어지면 걔는 맞는 말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좀 편하게 건방지게 개념으로 위아래도 말고 무조건 식으로 접근하라고. 배반 사건이다.
교집합이 여기다. 독립이다. 이거다. 이거면 이거 성립하느냐. 식으로 접근하라고, 식으로. 알겠지? 자, 근데 니은. 얘 여기거든. 역도가 어디? 그죠? 자, 기억하고 니은이 이래서 모두 거짓이 되게 되는 거구나. 그죠? 배반과 독립은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는 서로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야, 안경 쓰면 여자냐? 남자는 안경을 안 쓰냐?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다른 판단 기준인데. 그치? 근데 뭐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 있으니까. 그잖아. 세상의 모든 여자가 다 안경을 쓰면 참이 될 수 있는 거잖아.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럼 디귿은 어떻게 되겠어? 참이지? 아까 얘기했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독립이면 하나를 여섯건한 것도 독립이라 했잖아. 근데 저거를 내가 지금부터 증명을 할 거야. 서술형이 겁나 많이 나거든. 기말고사 범위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한번 보자고. 얘네들 중간고사 보고 만약에 내신 별로면 던질 거야 그냥. 확 닥치면. 야, 니네가 생각하는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야. 내신 대생들 목표치. 잘 보고 잘 봐야지 그 목표치 분명 조절할 텐데. 근데 이렇게 중간고사 시험 그 퍼센트가 알겠지만 꽤 크잖아. 그지? 20%나 1학년 전체 4번 시험 그걸 한 방에 해결하는 게 중간고사 딱 하나인데 딱 봤는데 좀 서운하다. 그럼 더 이상 내신을 할 필요가 있냐 없냐 이제 그게 좀 판단이 될 텐데 최선을 다해. 알겠지? 진짜 죽을 힘을 다해. 왜냐면 많은 애들이 포기해. 내신 포기하는 애들 많으니까 이때 팍 하면 내가 받아보지 못했던 등급을 수학기 때는 받아본 적 있어? 있어? 아 있어? 나랑 같이 공부해서? 그럼 이전에? 아 나를 만나기 전에? 나를 만나고 나서 지금 이 모양이다. 그러면 가세요. 사시고. 근데 고1 때는 다 중학교 거 선행발로 사실은 등급 많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야 갑시다. 여기서 지그세 대한 증명.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면 왜 얘는 독립이 되는지. 우리가 옛날에 이제 중2 때 이런 걸 했단 말이야. 가정. A하고 B가 독립.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증명 방법이 있지. 뭐 수학적기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가장 이제 스탠다드한 증명 방법이거든. 피타고라스 증명할 때 했던 거. 그래서 결론 증명을 보면 A 여성과 B가 서로 독립인 거예요. 지금부터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실제로 증명. 아이고 다리야. 야 팔이야. 야 그러면은 A하고 B가 독립이라 했기 때문에 일단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이 성립을 해야 돼. PB가 성립을 하자. 성립을 하지? A하고 B가 독립이라 했으니까 간다 이제. 야 나 PA의 6건 교집합 B를 해보려고 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A의 6건 교집합 B. A는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날 확률인 이 부분의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P, B에서 교집합을 빼도 돼. 합집합에서 A를 빼도 되지만 B에서 교집합 빼도 되거든. 그러니까 야 PB에서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의 확률을 제거하겠다. 근데 지금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라 했으니까 이 뒷부분을 요거를 아하 PB에다가 PA와 PB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럼 얘가 얘를 12로 인수분해 끝나는 게 1 빼기 PA. 근데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뺀다는 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그래서 증명은 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증명 끝. 자 봐라. 이거를 따로따로 구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증명 끝이라고. 이 두 개 섞은 동률을 이렇게 증명. 저거 간단하잖아. 알았어. 내가 지금 하는 이 소리는 그 다크나이트의 그 후반부에 조커가 배트맨이 자빠진 걸 딱 보고 이제 가면을 벗기려고 하는데 가면에 전기가 있어요. 집. 그래서 나대고 막 시키려 한다고. 근데 이제 배트맨 그 쫄자가 마스크 딱 벗기려고 하는데 전기가 찌직해서 하는 걸 보고 조커가 되는 신나서 아이 새끼 보통 새끼 아니구나 하는 그런 신났을 때 하는 그 소리야. 그 영화 알지? 다 다크나이트. 명장면이 왜 이렇게 트럭 쭉 타고 트럭 하면서 트럭 주위가 쭉 해서 이렇게 딱 자빠지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거야. 그 조커가 막 이렇게 트럭을 보고 긴 트럭을 이만한 트럭을 이렇게 긴 트럭을. 근데 배트맨이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쇠를 걸어서 그 전봇대 같은 거 걸지. 내가 띵 하면서 이게 쭉 팍 넘어진 장면이 있어. 트럭 자체가. 근데 그 CG가 아니야.
CG가 아니야. 이걸 찍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테스트와 이걸 해가지고 실제로 겁나 큰 트레일러가 여기서 이걸 쏜 거죠. 팡 하고 팡 하고 약간 폭탄 같은 걸로 팡 해서 이걸 진짜로 정말 실제 촬영. 걔가 이제 좀 약간 그쪽으로 좀 그 유명하잖아. 걔 감독이 누구지? 되게 유명한 감독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겁나 유명해. 실사 촬영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지. 자, 넘어가서 이제 8번 문제 볼 텐데, 자, 여기는 쉬어가는 페이지. 얘기했지? 중등과정도 안다고? 여기 중등과정이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바구니에 흰 거 2개, 검은 거 4개. 지겹지? 흰 거 뽑을 확률 구할 때 6분의 2 곱하기 5분의 1 하는데, 이것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라고? A가 일어날 확률이고, 적지마. 이게 이제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초딩적인 확률을 구하는 것도 표현을 하자면 다 이번 교육과정이 또 포함되기 때문에 니네가 오늘도 숙제를 하다가 이거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건가? 지난번보다 더 심해. 지난번보다 더 심해. 진짜? 이거 끝내도 돼? 할 정도로 그냥 중1, 중2도 풀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숙제에 포함되어 있는데 정상이야? 알겠지? 정상이니까 푸시면 되고. 자,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렸지? 나도 졸려. 난 기하도 해야 된다고. 다리 아파. 다리가 좀 아픈지 모르겠어. 간다. 야, 가불병 세 사람이 시장 선거 타이밍 보소. 시장 재선 받아나 18분. 그걸 염두에서 만든 문제는 당연히 아닙니다. 10년 내에 쓰는 교재인데 타이밍 맞을 뿐이지. 야, 가불병 세 사람이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는데 세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각각 저렇게 된다면, 근데 당선됐을 때 버스 노선을 개편하려고 하는 의지와 확률이 각각 저렇게 줄었대. 갑이 당선될 확률, 걔가 노선 바꿀 확률. 을이 당선될 확률, 걔가 노선 개편할 확률. 근데 결국에 버스 노선이 개편될 확률은 얼마냐? 자, 10분의 3으로 A가 당첨이 되면 갑이 5분의 4의 확률로 버스 노선을 개편할 것이고, 자, 2분의 1 확률로 을이 또 당선되면 10분의 1의 확률로 버스 노선을 개편할 것이고, 자, 5분의 1의 확률로 그 병이 당선이 되면 5분의 2의 확률로 개편하게 되니까 이런 게 이제 나온다고, 이번 시험. 시험이 아니라 이번 이제 과제나 이런 부분에 나온다고. 실제 시험에 나오죠. 자, 8번 오른쪽.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자, A가 안타 칠 확률과 B가 안타 칠 확률이 2분의 1과 4분의 1이래. 안타가 뭔지는 아니? 안타가 뭔지는 아니? 안타가 뭔지는 알아? 알아 몰라 빨리. 알아? 대충 오는 거 치는 걸 안타. 못 치면 안타 아니고 치는 거 안타. 아니까 뭐 대충 아는 거지 뭐. 근데 두 선 중에 한 명만 안타를 칠 확률이야. 그럼 A가 안타를 치고 B가 안타를 못 칠 수도 있는 거고, A가 안타를 못 치고 B가 안타를 칠 수도 있는 거다. 그럼 A가 안타 칠 확률 2분의 1에 B가 안타 못 칠 확률은 4분의 3이거든. 그럼 A가 안타 칠 확률 2분의 1에 B가 안타 칠 확률은 4분의 1이거든. 더하면 끝.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이제 앞으로 가서 또 다른 개념. 개념 하기 전에 또 다시 하나. 자, 9번. 요것도 뭐. 자, 우리가 확률에 관련 문제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세 가지 힌트가 주어진다고 했어. 기억이 전혀 안 나는 표정이군. 일단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벤더그램을 그리면 영역이 4개지. 그럼 내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잘 해석을 못해도 A, B, C, D라 잡으면 미지수가 4개니까 10이 4개 필요한데 모든 확률의 합이 1이니까 이미 조건이 하나 주어진 거고. 그래서 확률에 관련된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라면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주어져야지만이 각각의 확률이 얼마나 들어간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6분의 5니까 당연히 A가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임을 확인할 수 있고, 자, B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다?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림 그려서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요렇게 될 확률인데, 자, 우리가 얘가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이고 얘가 일어날 3분의 1이면 언제나 얘가 18분의 1이었습니까? 아니잖아. 독립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건이라는 거야. 세 개 조건. 독립이기 때문에 교집합의 확률이 A하고 B에 대한 곱이 다르기 때문에 얘가 18분의 1이 되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되겠다. 뭐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의도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 이걸 풀어라! 라고 하면 애들이 또 질문은 또 겁나 해요. 똑같은 문제를 맨날. 중간 주제를 맨날 질문하더라고, 중간 주제를. 그 니네가 나한테 질문하기 전에 독립이지? 독립이라는 건 당연히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의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얘를 가지고 뭐 만들어라? 방정식을 만들라고. 보통은 가운데 여기를 X로 두고 방정식을 만들라고.
독립이라는 걸 가지고 니네가 막 얘가 독립이려면 이러지 말고 이 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라고. 보통 여기다 x를 두고 방정식을 만들어 보라고. 알겠지? 일종의 팁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이 페이지도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다. 자, 이제 마지막 개념. 앞으로 가요. 아우 힘들어. 야, 2월달에 확통 수업을 4번 합니다. 2월달에 7, 14, 20일, 28일 총 4번의 확통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남은 단원이 3단원이야. 그래서 3단원 하고 그럼 마지막 날은 이제 마지막 날아간 날에 대한 문제 풀이를 하겠지? 그리고 확통 전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인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지 초정의 평가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뭐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걸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 근데 이거 하자고 사실은 다 한 건데 아유. 야, 일단 중요한 단어에 밑줄을 치고 일단 먼저 진행할게. 딱 3개만 밑줄 치면 돼. 동일한 시행을 반복을 하는데 서로 독립일 때 지금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을 해. 자, 반복을 해야 돼. 한 번 하고 2번 하는 건 그냥 하면 되는데 반복해. 막 10번 하고 20번 반복을 해. 같은 짓을 동일한 시행을 확률이 변하지 않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을 하고 근데 첫 번째 그것이 일어났다 해서 두 번째 일어나는 거에 영향을 주는 그런 거 안 돼. 독립일 때만. 이거 하려고 사실은 독립이 필요했던 거고 독립을 하려고 조건방률이 필요했던 건데 하여간 이게 조건방률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부분.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잘 보세요. 자,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그거 서로 독립이면 그런 시행을 일단 독립시행이라고 하고 그런 시행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액션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우연이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실험이나 관찰 이런 걸 시행이라고 했는데 자,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그것이 서로 독립일 때 우리는 그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하는데 그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대. 자, 이렇게 조합, 지수로 표현이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러냐에 대한 얘기를 간단한 예를 들 테니까 내가 지금 한 얘기를 잘 들어. 아랍어 시험을 보러 갔어요. 아랍어 시험. 제1외국어 아랍어. 예전에는 이제 아랍어 같은 경우에 진짜로 사탐을 애들이 하는 데 있었다. 알아? 아랍어 왜 외국어 뭐야? 아랍어 왜? 아랍어 좀 알아? 아랍어? 니네 아랍어의 그 자음 모음 같은 게 몇 개인지 아니? 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랍어 시험을 보잖아. 그럼 우리 둘 다 셋 다 탔었다. 동일한 조건이겠지?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절대평가 바꿨기 때문에 아닌데 지금 현재 이제 대학교 1학년 된 애들은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2외국어를 내가 잘한다. 내가 영어 말고 이제 중국어를 겁나 잘해. 그럼 중국어를 사탐 과목 하나로 인정해서 그걸로 이제 대학을 갈 수도 있었단 말이야. 지금은 안 돼. 이제는 이제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애들이 사회문화 막 공부하는데 힘든 거야. 그럼 이제 대치동에 큰 학원 같은 거 가잖아. 아랍어 강의가 있어. A, B, C, D, E, F부터 가르쳐줘. 기본적인 거. 아침, 점심, 저녁, 뭐 사과, 석유,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단어를 알려준단 말이야. 시험도 보고. 아니, 근데 웃긴 건 20문제잖아. 근데 애들이 5분의 1 하나로 맞히잖아, 그지? 그럼 보통 몇 문제? 4문제를 맞춰. 전국 평균이 보통 4개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 만약에 8개를 맞추잖아? 압도적 1등급이야. 아랍어는. 8개를 맞추면. 그래서 아랍어 강의를 되게 많이, 아니, 묻자원 얘기하면 대학 가려면 우리가 묻자원 얘기지. 그냥 진짜로 작년이나 재작년까지 대천학원이나 이런 거 시대인재 막 이런 큰 학원 있잖아. 가면은 아랍어 강좌가 있다니까. 아랍어 전문 강사가 있다니까, 진짜로. 아랍어 전문 강사. 아랍 사람이 가르치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근데 이걸 왜 하냐? 우리가 아랍 시험 갔는데 맞을 확률이 얼마야? 5분의 1이지. 내가 20문제를 갔단 말이야. 한 거니까 20문제. 근데 내가 여기서 몇 문제를 맞힐 확률이 궁금하냐면 7문제를 맞힐 확률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봐. 생각을. 깝깝한 거야? 뭐냐면 1번 맞히고 2번 맞히고 3번 맞히고 4번 맞히고 5번 맞히고 6번 맞히고 7번 맞히고 나머지 다 틀릴 수 있겠어. 경우가 다양하겠지? 맞히고 못 맞히고 뭐가 아니 뭐 있겠지? 아니겠지? 겁나 많겠지? 아니 근데 괜찮다 생각해봐. 근데 여기 있는 확률이 1번 문제 맞췄으니까 5분의 1의 7제곱 곱하기 5분의 4의 13제곱인 건 다 그겠지? 확률의 그 곱셈 법칙,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럼 결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과연 몇 가지 종류가 나오느냐. 이런 확률이 뜰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이게 바로 뭐다? 같은 것이는 수냐.
동그라미 7개와 x 13개를 1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20팩토리얼을 7팩과 13팩으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근데 얘랑 정확히 위에 있으면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다? 조합인 20C7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20개 중에 7개 맞췄습니다. 5분의 1의 확률로 7개 맞추고요. 나머지 확률로는 13개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합, 지수의 형태를 통해서 이런 확률들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독립시행의 한 가지 예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게 한 예야. 그럼 두 번째. 선생님, 좀 간단히 합시다. 동전을 10개 던졌어. 동전을 10개를 던졌는데 앞면이 몇 개, 4개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자, 각각의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으로 동일하죠. 근데 하나의 동전이 앞면이 나온다 해서 다른 동전이 뒷면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독립이지? 반복하고 독립하고. 그치? 그래서 이건 독립시행 확률 10건 중에 4개가 앞면이에요.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4개고 2분의 1의 확률로 6개가 뒷면입니다. 물론 2분의 1 10제곱으로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정리. 엄청 쉬운 거야? 조합지수. 너 들어갔는데 조합지수 그래? 이항 정리에서 하셨지. 조합지수의 합은 뭔가를 전개한 거다. 패스 빨리 정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됐다. 아이고 어깨야 다리야 무릎이야 바닥이야 죽겠네. 근데 이 아프리카 팀 누가 보고 있는 걸까 지금? 남은 팀이 아니거든. 보고 찍는 거. 결식생? 누가 보고 있지? 한 명이 보고 있다니까? 한 명이? 너 누구야? 댓글 달아 빨리. 누구야 빨리 보고 있어 너. 한 명인 거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빨리 댓글 달아. 누구니? 이 명강의를 들으면 좀 이렇게 댓글 달아줘. 별풍선도 쏘고. 그래야지. 공짜로 어디 명강의를 들고. 이게 비공개로 하면 저장이 안 돼. 비공개로 하면 저장이 안 돼. 내가 이걸 원래 저장 목적을 하려고 지금 찍는 거잖아. 나중에 이제 링크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저 기본 기능으로 찍잖아? 그 용량이 너무 커. 그러니까 기본 아이패드 그 동영상 어플로 하면은 너무 용량 크고. 근데 그걸 또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일이고. 유튜브에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유튜브 안 되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예제를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얘네가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줄게. 서준아, 힘드냐? 오늘 이렇게 왜 이렇게 조려해? 너 어디 갔다 왔어? 집에서 왔어? 그래? 왜 늦었어? 뭐라고? 아침에 늦게 갔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양이 듣는 몸에는 듣진 않지만 오늘 왜 이렇게 죽었어 근데? 시간이 애매했구나. 그럼 그렇지. 일찍 올리가 되게 일찍 왔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왔지 했는데 지각의 디폴트 애들이 몇 명 있잖아. 너는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뭐 이문서라든지 아니면 몇 명 있어요. 그냥 지각이야. 너 데스크 직원분들이 네 이름 물어봐 안 물어봐? 진짜 물어봐? 정말 물어봐? 건이 너 물어봐 안 물어봐? 너 늦게 오면 너 이름 뭐니냐고 물어봐 안 물어봐? 솔직히 안 물어보지? 저를 안. 뭐라고? 저를 안. 뭐라고? 저를 알아요. 그분들. 그치? 그게 왜 너를 알아내는 거야? 네가 뭐 하고 관계가 지각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왜? 그건 모르겠어. 네가 뭐 좀 잘생겨서?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특히 아니야 너 지각 많이 해서 아닌 걸? 데스크 직원분들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학생들 이름을 외울 그 시간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주는 게 있어. 자연스럽게. 은세 올라가. 올라가. 다 알아. 전 데스크 직원분들 다. 그래서 올라가라고. 와서 그래야 돼. 몇 명 봤어요. 자, 가자. 쉬워. 야, 일단 문제를 보면 이게 또 독립시행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 문제 이거 봐봐. 검은 공이 1개, 흰 공이 2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4번을 꺼냈는데 꺼낸 공 다시 집어넣고 또 이게 뭐야? 동일한 시행인 거지. 보고 추출하니까 검은 공이 2번 나올 확률이 궁금한 거야. 4번을 했는데 검은 공이 2번 한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이걸 보면 확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몇 번 실시를 했는데 그 중에 몇 번이 나오게 되는 건지를 니네가 일단 먼저 정리를 좀 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내가 총 몇 번? 4번 했지? 근데 그 중에 2번 일어나고 싶은 거야. 어떤 사건이? 검은 공이 나오는 사건이. 근데 저기서 한 개의 공을 꺼냈을 때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 되니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인 짓을 4번을 했는데
두 번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일단 내용 정리를 좀 해주시고 오케이? 그래서 야 4번 중에 2번이에요. 이거 되게 쉬워도 되나? 3분의 1의 확률로 2번 일어나고 3분의 2의 확률로 2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주고 정리해주시면 동일시의 확률 너무 쉬워서 다음 페이지 보면 얘를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A 때 배웠던 방정식의 활용 또는 부등식의 활용하고 섞어서 약간 문제를 내는데 이것도 눈으로 보면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도 있는 반면에 잘 안 풀리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위험으로 이거는 문제 상황을 정리해서 푸는 게 좋은데 지금 잘 들어? 흐흐흐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자, 뭔 소리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 저거 확률 자, 그것이 일어날 확률과 그럴 때 하는 행동과 그것이 일어날 횟수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간단한 문제들은 굳이 이렇게 하는 게 TMI인데 니네가 이제 좀 문제 풀다 보면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렇게 정리해 두고 하시는 게 아주 깔끔하게 문제 풀리니까 야 뭐냐 내가 수익성에 원점이 있어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 여기는 6의 약수가 아니야. 그래서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1, 2, 3, 6 3분의 2의 확률로 6의 약수가 나오고 3분의 1의 확률은 6의 약수에 늘어나지 않는다. 근데 그때 하는 행동 6의 약수에 늘어나면 좌표를 한 칸만큼 올리고 6 외의 약수 6 외의 약수 6의 약수 외에 눈이 나오게 되면 밑으로 한 칸 내려온다. 근데 그 짓을 4번을 반복했기 때문에 요것이 만약에 A번 일어난다면 얘는 4-A번 일어난다 라고 해서 흐흐흐 확률, 행동, 횟수 그럼 나의 최종적인 좌표는 나 원래 원점에서 출발했는데 한 칸씩 A번 올라가고 한 칸 내려온 횟수는 4-A인데 최종적인 좌표가 2가 되기 위해서 A값이 얼마가 되더라? 3이 되게 되더라. 나는 방정식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문제처럼 뭐 내가 성공하면 뭐 2,000원을 받고 뭐 실패하면 10,000원을 잃고 막 이런 개념이 나오면 방정식 풀어야지만이 시계 방정식 풀어.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얘가 3번, 여기 1번. 그래서 누굴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어. 위에 그 기준으로 할게. 선생님, 4번 중에 3번 일어났습니다. 얼마의 확률로? 3분의 2의 확률로 3번 일어나고 3분의 1의 확률로 1번 실패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 적어주시면 게임 끝.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오답 뽑아올 테니까 잠깐 쉬고 자, 개인 질문하고 이제 오답을 유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야? 걔들 사러. 간단해. 뿅.